앞으로 남아있는 전형, 우선 선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는 없어요. 이제 발표만 남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바가 있는 전형, 즉, 종합전형. 즉, 수능시험 봐야죠. 수능시험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우선에 안 됐다 할지라도 분명히 사관학교 입학할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뭐, 육사 같은 경우에는 25%, 해사와 공사 같은 경우에는 20%, 간사 40%, 25%가 작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충분히 준비하면 들어갈 만큼은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캐파가 그보다는 또 커요. 2월 되는 게 있으니까. 자, 그럼 어떤 식으로 학교별로 뽑는지 간략하게 한번 상기해 볼게요. 어떤 과목들을 더 준비해야 되는지. 자, 육사, 해사, 공사, 간사 각각 비율은 말씀드렸듯이 25에서 40%까지 상이한 비율입니다. 간사는 좀 많이 뽑지만 나머지 사관학교들은 20에서 25%인데 좀 적다 생각할 수 있지만 본인이 노력한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해요. 예전만큼의 경쟁률은 안 나오고 있으니까 예전에 막 우리가 뭐 육사 가려면 뭐 서성한 뭐 중경의 C급 돼야 되네 뭐 이러던 시절보다는 조금 더 괜찮게 갈 수 있어요.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반드시 마지막까지 노력하자. 자, 좀 특이점은 공사죠. 자, 대부분 수능의 비율이 높아요. 600에서 700에 이르는 비율. 반 이상이죠. 다만 공사만이 좀 적게 봅니다. 공사만 수능이 400 들어가고 면접이 450이 들어가요. 그래서 공사는 그러면 면접 벌써 못 봤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 이미 면접 잘 본 친구들은 우선 선발에 뽑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면접에서 조금 기준치에는 좀 못 들었지만 앵간히 본 친구들이라면 그러면 그 친구들은 이제 수능 400점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질 반영이 얼마나인 게 중요하지. 지금 면접에서 격차가 나지 않는 친구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결국 격차를 내는 거 어디냐? 이 수능 400점이다. 공사 친구들도 겉에서 보이는 숫자에 속지 말고 실질 반영이 어떻게 될 건지를 생각해서 수능에 매진해라.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 나머지 사관학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특히나 간사 700점, 뭐 해사 650점, 거의 수능 점수로 판가름이 난다. 수능 점수로 내가 2차 때 조금 부족했던 것을 분명히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사만이 1차 시험 점수가 50점 들어가고 나머지 학교들은 1차 보지 않고 수능 성적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또한 한국사 가산점은 우선 선발까지만 해당이 돼요. 그리고 정시에 있어서는 한국사 우리 수능 시험을 가지고 점수가 편성이 되니까 한국사 가산점이 없었던 친구들 이제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그 족쇄는 이제 끝났어요. 정시 때는 수능 시험 본 거 가지고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총점에서 체력 가산점 6사 1점, 해사 3점. 나머지는 체력 가산점은 없고 한국사 가산점 없다 그랬고, 그렇죠? 이렇게 1000 플러스 1, 1000 플러스 3, 1000점, 1000점 이런 총점으로 이러한 비율로 진행이 되니까 내가 어디에 몰입해야 되는지 수능이죠? 그렇죠? 남은 기간 수능에 집중하세요. 자기가 우선 선발이 될 거라고 꼭 믿지 말고 안 될 거 가정해서 마지막 남은 기간 며칠이라도 반드시 노력해야 됩니다. 자, 학교별 수능 반영의 영역을 한번 볼게요. 자, 육사 600점 만점에 한국사 30점, 국어 200, 수학 200, 영어 100. 영어와 탐구의 반영 비율이 좀 적습니다. 자, 해사도 마찬가지. 자, 650점 만점으로 환산할게요. 우리 표상에는 750으로 되어 있는데 650으로 환산하면 43, 한국사, 국어 173, 수학 173, 영어 173. 자, 해사 같은 경우에는 국수형을 동일하게 보고 탐구와 한국사를 좀 적게 보고. 자, 공군사관학교 한국사 10점밖에 안 보고요. 국어 수학 많이 보고 영어 탐구 적게 봅니다. 자, 국간사 마찬가지 730, 200, 200, 270. 자, 두 학교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해사와 국간사의 전형 요소가 조금 배율이 비슷하다. 그리고 육사와 공사의 전형 요소의 배율이 조금 비슷하다. 특히나 차이가 나는 건 뭐냐? 우리 국어 수학이 중요한 건 지금 현 수능 일반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크게 기점을 이루는 건 영어의 영역이 얼마인가인데, 자, 육사 같은 경우에 600 만점에 100점, 다른 것보다 반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해사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국가에서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게다가 비율도 200점 높아요. 즉 해사와 국간사는 영어의 영향력을 놓칠 수 없다. 실제로 영어의 영역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반면 육사와 공사는 영어 영역이 좀 적다. 그렇죠? 자, 국어, 수학, 영어 주요 과목을 중시하려는 움직임. 탐구의 점수가 영어보다 다 적어요.
그거는 우리 일반 대학의 어떤 정시하고 조금 다른 면모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특징, 국영수 주요 과목을 중시한다. 두 번째 특징, 영어를 얼마나 중시하는가에 따라서 좀 크게 나뉠 수 있겠다. 왜? 우리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영어 공부 좀 많이 안 할 수도 있는데 영어 때문에 회사 국간사는 판가름 날 수 있다는 것을 좀 반드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어떤 과목을 좀 중시 봐야 되는지, 탐구보단 주요 과목 중에서도 영어의 학습 비중, 이런 것들이 핵심입니다. 자, 좀 뜯어보면, 자, 육군사관학교 100점 만점에 한 등급 떨어질 때, 자, 1000점 만점에 4점, 8점,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즉, 등급 간의 극간차가 일반 대학의 극간차보다 좀 커요. 그렇다는 얘기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육사를 할지라도. 회사 같은 경우에 엄청나죠? 1등급 200점, 2등급 180점. 전형 점수 1000점 만점 중에 20점이 까요. 그 다음에 또 160점. 공사 4점, 6점 이렇게 까여갑니다. 이렇게 봤을 때 가장 반영이 적은 건 공사다. 그 다음에 육사, 그 다음에 국간사, 그 다음에 해사. 해사는 실제로 3등급 이하의 합격생은 찾기 힘들어요. 대부분 다 2등급. 국간사도 마찬가지, 영어 2등급. 회사, 국간사 원한다라고 하면 영어 무조건 2등급 안에 밀어넣어야 된다. 영어 한 등급 떨어지는 게 국어 한 등급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표점 차가, 총점의 차가 크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배점 되는 거 잘 보고, 특히나 자기가 해군이나 국군사관학교 종합선발 대상이라면 영어 과목에 대한 중요성, 이거 반드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육사 30점, 해사 50점, 공사 10점, 국간사 30점 이렇게 보죠. 공사가 거의 안 보고 극간도 1점씩 밖에 안 되는 반면 육사는 또 1, 2, 3등급이 다 똑같이 30점이에요. 즉 육사하고 공사는 많이 보고 싶지 않다는 의미지만 국간사는 조금 보겠다는 거고 해사는 좀 보겠다는 거예요. 등급 격차가 5점씩 훅훅훅 떨어집니다. 해군사관학교 한국사 시험도 2학이면 1등급 맞아야겠다. 그리고 영어도 2학이면 2등급 안쪽 무조건 밀어 넣어야겠다. 국영수 탐 중에서도 탐구도 중요하지만 한국사도 놓치지 말아라. 회사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학교별 수능의 반영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런 과목들에 좀 핀트를 맞춰서 공부해야겠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우선 선발에 필요한 요인과 앞으로 종합 선발에 있어서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것들을 알아봤어요. 자, 그 밖에 자, 이제 내년에 대한 준비, 올해에 대한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2024학년도 입시 결과 분석을 이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선 선발이 발표가 나면 어떤 우선 선발에서 어떤 요인들이 여러분들의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이 좀 분석이 돼야겠죠. 그리고 종합 선발 발표나도 종합 선발이 있어서 어떠한 요인들이 준비가 잘 됐을 때 어떤 친구들이 붙어갔는지, 그리고 수능 점수는 컷이 어땠고, 그렇죠? 1차 점수 컷은 어땠고, 몇 번까지 예비가 돌았으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궁금했던 정보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1년 동안 우리가 준비했던 과정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땠나요? 길이 좀 환하게 보였나요? 내가 몇 점 이상 맞으면 어디는 분명히 갈 수 있어. 혹은 예비번호가 몇 가지 돌았으니까 나 예비번호 20번, 나 정도는 충분히 붙겠네. 안심해도 괜찮은 걸까? 자, 우리 입시를 준비하면서 많은 위기사항들이 있었고 많은 궁금증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속 시원히 사관학교가 여러분들의 등을 긁어주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관학교 전형은 좀 비밀이 많은 전형인 것 같아요. 발표되는 것들이 좀 제한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좀 괴로워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저희와 같은 어떤 사설기관들, 특히나 광릉관생 같은 오랫동안 사관학교를 준비해온 기숙학원 등에서 어떤 분석 자료들을 발표하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나마 좀 기댈 수 있는 등불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했던 거, 그거 여러분들의 후배, 앞으로 사관학교 가게 된다면 학내에서 마주하게 될 우리 후배들, 자기 부하 동료들, 이런 친구들이 똑같이 겪고 싶게 하고 싶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2024학년도 준비하면서 입시 결과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자료들이 좀 도움을 준다면 좀 더 정확한 입시 자료, 좀 더 정확한 컷라인, 좀 더 근거를 가진 상담,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께 유튜브 통해서나 좀 학원의 어떤 일정을 통해서나 많이들 알려주고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 이번에 우선 선발 발표하고 나면 저희 사관학교, 저희 강릉 한샘 기숙학원 홈페이지
저희 결사대 어떤 네이버 카페나 아니면 유튜브 어떤 댓글창에 여러분들의 경험을 좀 공유해 줬으면 좋겠다. 그 공유해주면서 자신의 어떤 성공 스토리, 내가 이런 점수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마지막 어떤 방점도 한번 찍어보고, 앞으로, 깜깜한 전형에 들어가게 될, 깜깜한 어둠 속에 한 발을 들이게 될 여러분들의 후배를 위해서 또 한 줄기 빛이 되는, 그러한, 선의를 좀 발휘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대대적으로 우선선발 발표하고 나면 여러분들의 어떤 통과 점수나 이런 것들을 좀 모집을 하고자 해요. 좀 더 정확한 입시자료 분석을 위해서. 자, 크게는 두 가지 장소에서 여러분께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네이버 카페 저희 결사대 카페가 있습니다. 사관학교 경찰대 결사대, 저희 강릉 한세에서 운영하는 카페인데, 요 카페 공지사항에 저희가 여러분들 점수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드릴 거예요. 그럼 거기에 들어오셔서 나 1차 예비 몇 점으로 예비 몇으로 통과했는데 뭐 이렇게 점수 맞아가지고 우선선발 합격했다. 혹은 우선선발은 안 됐다. 종합선발로 밀렸다. 뭐 이런 정보들을 나와서 좀 남겨주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입시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고, 앞으로 다가올 입시에서 여러분들 후배 혹은 또 혹시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내 주변에서 어떤 사관학교 원하는 친구들, 재수생들에게 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선의를 좀 베풀었으면 어떻겠는가. 자기의 방점을 찍고 더 나오는 또 밑에 친구들을 위해서. 자, 일단 첫 번째로 네이버 카페에서 한번 가능하고요. 네이버 카페에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다 몇 점에 붙었다, 이것도 혹은 몇 점에 종합으로 밀렸다 또 괜찮지만, 거기다가 어떤 1차 어떤 합격 수기나 면접에 대한 자세한 얘기 좀 하고 싶으시면 좀 글쓰기 좀 하셔가지고 합격 수기 같은 거, 뭐 면접 때 내가 뭐 물어봤는데 이때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좀 남겨주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고 본인에게도 좀 방점이 찍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소스는, 자, 지금 우리가 영상을 보고 있는 유튜브 채널의 댓글에 간략하게 내가 6년이 뭔데, 어떻게 맞았다, 이런 것도 좀 남겨주세요. 거기다가 좀 길게 면접에 대한 얘기를 써주셔도 좋고, 여러분이 공유하고 싶은 것들, 교류하고 싶은 만큼 그렇게 좀 공유를 해주시면 요 깜깜한 전형에서 좀 등불이 돼서 좀 그나마 좀 안심하면서 갈 수 있는 불을 좀 밝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저희 어떤 카페에서나 혹은 요 댓글창 밑에 어떤 방식으로 좀 달아주시기를 좀 예를 드릴 건데, 이를테면 요런 식으로, 학교 성별 계열, 6남이, 1차 점수 225에 최초합, 체력 점수 만점 맞았고, 내신은 3.2등급이었다. 한국사, 한국사는 내가 몇 점 맞았고, 그 다음에 체력 가산점 몇 점이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달아주십시오, 이렇게 남겨줄 테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달아주셔도 되고, 아니 면접에 가는 얘기들은 그 밑에다가 나 면접 때 이거 물어봤는데 떨어진 줄 알았는데 잘 됐네, 생각보다 좋았나 봐, 이런 자기 어떤 하고 싶었던 얘기들, 이제 한번 합불 발표가 났으니까 그동안 못하고 끙끙했던 얘기들 한번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기 얘기들도 풀어보고 친구들과 또 공유해보고, 너도 그랬니? 이러면서 서로 이제 또 앞으로 가서 만나게 될 친구들과 또 연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거기 와서 한번 좀 놀다 가시라. 카페나 아니면 유튜브 채널에서 놀다 가시라. 이런 말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념은 185. 이건 실제로 올해 그건 아니에요. 그냥 가정을 적은 겁니다. 185 예비 10번이었는데 체력 점수는 이만큼 맞았고요. 내신은 2등급 정도였고, 한국사 3.5 정도였고, 체력 가산점 없었지만 일반 전형인데 우선 선발 합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점은 무엇이고, 정시로 넘어갔을 때, 종합선발로 넘어갔을 때 특히나 회사 특징이 많았죠. 어떠한 수능 과목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어떠한 전략을 구가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경험을 나눠서 다음 어떤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까지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학연구소의 박일mo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